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66포인트, 0.71% 상승한 2082.8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오른 651.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3, 4분기 어닝 시즌 시작과 함께 은행주들이 깜짝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1.25%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2년여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 바로 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뜻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하면서 1187.8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하향 압력이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아까 환율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율이 네네. 좀 올라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좀 네네.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네네.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또 올려주면서 0.7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도 네네. 특히 삼성전자 5만 원 선에서 완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이제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또 이제 기준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 장세가 좀 이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2008년, 2009년도 때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에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현재도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요. 지금 신용화폐 시장에 경제 좋다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늘 긍정적인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많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이 풀리느냐 마느냐의 흐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은요.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까지 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증시가 좀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이제 말씀드리겠고 오늘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 펀더멘탈적인 요 악재가 아니라요. 단순히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환율 살짝 올라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악재라고 해석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라인 때 보시면 이제 큰 상승세가 나오죠. 이때 이제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로서 우리 한번 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이제 대규모 상승세 지금 4차 혁명 시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5G 이런 종목들 다시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장기적으로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650선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특히 수급 보면은요. 코스피와 달리 외국인 그리고 기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욱더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뭐 지수상으로 보나 뭐 수급상으로 보나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혼비백산한 시장이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혼비백산했습니다. 왜요? 지수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혼비백산이냐 할 수 네네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대지열병 관련주도 갑자기 올라가다가 투매가 나와주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투매가 나와주고 그리고 대부분의 뭐 말된 남북기업주도 올라갔다 투매 나오고 지금 종목들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가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대한민국만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본다 했을 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뭐 했습니까? 홍콩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의 민주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을 괴롭히는 데에 대해서 뭐 실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협의를 했으나 이 홍콩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악화되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터키가 시리아를 이 북부를 공략을 하면서 실제 미국에서도 공격하지 마라 이 군사작전을 금지를 하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터키 제재를 가하겠다, 우리는 그냥 계속하겠다 이러면서 또 악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만 뭐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겠는데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혼비백산한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저것 뛴다 오고 이것 뛴다 하면서 따라잡는 공략이 아니라 항상 제가 중심을 잃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시장 혼비백산하고 시장이 이렇게 등락이 심할 때는 중심적인 종목에만 우리가 공략한다 한다면은 그 종목이 강하게 뛴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번에 미중 무역 합의도 진행을 하면서 실제 북미 실무 협상까지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그 모든 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번에 2030년에 대한 미래차 전략이라든가 미래차에 대한 60조 투자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 뭐라 했어요? 그게 총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선과 총선 정책 수혜주가 결국엔 시장의 중심이다. 지금 모든 이슈가 뭐 여기저기 터지는 것 같지만 결국 중심은 총선과 대선이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주들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헬릭스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4.96% 하락하면서 89,800원, 9만 원 선 아래로 또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가 또 괜찮아가지고 쭉쭉 올라가서 좀 안심하나 했는데 네. 아니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네네. 급락하는 모습이에요. 이 보고서 네.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큰 영향이 있죠. 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라는 요 외국계 대형 뭐 증권사 네. 또는 은행에서 이제 나오는 리포트들은 상당히 좀 수급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좀 이제 헬릭스미스 목표 주가를 좀 이제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릭스미스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헬릭스미스가 하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쭉 상승하면서 이 수급이 몰렸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죠. 뭐 HF라든지 아니면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 세 종목이 지금 이제 살살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수급들은 과연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냐. 그 수급만 하더라도 정말로 몇백억을 넘어서 몇천억, 어림잡아서 몇 조까지 이제 굉장한 미수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지금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이 바닥권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튀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말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말고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또는 새롭게 재료를 품은 종목들이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대바닥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급락이 나오고 계속 옆으로 대바닥 횡보가 나온 종목들이 지금 한 종목, 두 종목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더욱더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도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월드 가지고 오셨거든요. 대구에 있는 테마파크잖아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굉장히 잘 찝으셨습니다. 실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파크 아니냐, 뭐 테마파크 해가지고 이제 날씨도 조금 이제 더위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뭐 놀러 놀러 가서. 가냐, 예, 네. 뭐 주말에 놀러 가고 그러니까 테마파크 관련주가 급등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정책 그리고 대선 정책 수혜주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뛰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오늘자에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1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대략 뭐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고 최근 상승세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상승세는 100%가량 급등이 나왔다는 건데 왜 올라갔냐? 바로 총선 정책의 미리 수혜를 받아서 상승이 나왔던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뭡니까? 총선 얼마 남았어요? 실제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결론 짓기까지 뭐 5개월, 지금 뭐 그 이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뭐예요? 지지율과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주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2030년에 대한 미래차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카드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총선 정책 수혜주는 뛸 때 한 번 뛴 100%씩 갑니다. 과거의 금양이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방선거라든가 그 총선 이슈를 받고 주가 급등 상승이 나와줬는데 금양의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큰 상승세가 대략 뭐 40% 가까운 우상세가 나와준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본다 한다면은 충분히 100%가 능가하는 급등세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2016년도입니다. 급등세 상승세를 보시면은 큰 상승세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2,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가는 대략 2,000원짜리에서 300% 이상 급등이 나아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라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뭐 일본 수출 규제 단기 뭐 40% 50% 뛰고 제약바이오 지금 뭐 30, 40% 뛰고가 아니라 우리가 4년에 한 번 오는 강한 급등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드가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총선 정책 수혜주가 지금부터 급등을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가장 세게 갈지 흔히들 대장주라고 부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화제약입니다. 매수일은 10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3,90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1.18% 상승하면서 3,86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따라잡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잘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역시 홀딩 전략 주실 거죠? 네, 당연히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드린 종목도 대부분은 조금 끌고 가도 대부분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어제 드린 대우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조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음봉에서 우린 매수를 해서 충분히 단기 상승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봉 나온 거에 대해서 민감하다. 음봉에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화제약도 음봉에 매수됐고요. 대우부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꾸준히 목표가 달성하도록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EXT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요. 총선 정책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4.13% 상승하면서 4,0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매수하고 조금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또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은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이죠.
네, 총선 정책, 대선 정책 모두 엮여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7% 상승이 나와주고 목표가를 달성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총선 정책 수혜주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EXT는 끝까지 목표가 이상까지 꼭 들고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최근에 종목들이 좀 크게 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들 아쉬워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프레지 상한가라든가 대신정보통신 15%라든가 SDM 뭐 25%라든가 대부분이 뭐 30%, 25%, 30%씩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최근 들어 좀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총선 정책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오늘 한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급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역시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매수일은 10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0.91% 상승하면서 11,1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기관 외국인 꾸준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네. 국경절 네. 할 때 잘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왜 안 올라간 거예요? 사실상 저좀 보고 국경절도 말씀하세요. 국경절이지만 이게 또 중국에 또 큰 있죠, 또 대형 이벤트가 이벤트. 하나 있죠. 그쵸. 또 이제 관군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제 10월 달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이 사이에 한 번씩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노려보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이 중국 관광객들의 이 화장품 이 구매가 또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상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올라가고 그리고 뭐 테마주들 뭐 대지열병 올라가고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대바닥을 그린 종목들이 아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도 단 한 번의 큰 상승 없이 지금 거래 없이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위로 튀거나 아니면 한 번 빠진 이 변곡점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좀 이제 변곡점이 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광군제까지는 우리가 한번 홀딩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푸드나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이요,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다 했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5% 상승하면서 19,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네. 아까 우리 시장 진단할 때 마르스 전문가님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조금 꼬리 달고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요 더욱더 강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끝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헬스케어 네, 관련된 맞아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 푸드나무라는 종목은 돼지열병도 돼지열병이지만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긴 호흡으로 좀 이제 크게 노려보는 것도 이제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정책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정책 관련된 3기 네. 신도시 네,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건설?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1차원적인 생각도 좋겠지만 이거 너무 1차원이었어요? 이게 좀 이제 한 차원 더. 한 차원 더. 그러니까 한 2차원. 수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이제 두 수앞, 세 수앞을 내다봐야 네네. 그래야 남들보다 빨리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차원이라고 놀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기 신도시 본격화에 따른 이 정책에 따른 이 수혜주들이 건설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파생적인 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책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기 신도시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2차원, 3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입주폭탄이면은 네. 이삿짐 센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1차원이죠. 이번에 좀 2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략 이제 전국적으로 7만 주의 요 입주 물량이 좀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한번 앵커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앵커님이 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게 뭐죠? 가장 먼저 사고 네. 싶은 거 일단은 네. 집에 맞춰서 예쁜 네. 가구, 아, 그렇죠. 조명.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맞아요. 괜찮겠죠. TV.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관련된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가구나 또는 이제 전자제품 뭐 이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직 뭐 결혼을 하려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아니, 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좀 아프신가요? 좀 힘이 없으시대요. 이랬더니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래요라고 했더니 엄청 충격받으셨잖아요. 네, 굉장히 팩트 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네. 사실상 뭐 제가 나중에 네. 아내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여자친구 네. 생긴다면은 이제 이제 집에 과연 맞아. 이제 내가 입주 폭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뻔하거든요. 저는 이제 먼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침대나 아니면 좀 더 편한 소파를 놓을 것 같아요. 가구들도 놓을 것 같고 맞춰서.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입주 폭탄에 맞춘다 한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가구 관련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 한번 나와줬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강동구 쪽에 뭐 리바트라고 뭐 굉장히 입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번에 송파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입주된 기업 이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계속해서 한번 수요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 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NX 같은 기업이라고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 리바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제 가구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로 봤을 때는 정말 최저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락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점에서 좀 중장기로 보기에는 현대 리바트 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가 실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러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고 좀 이쁘게 만드는 게. 그래서 대림비엔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주라든가 실제로 이 3기 신도시 이 아파트에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윗꼬리까지 보셔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NX, 현대 리바트, 대림비엔코 이 세 종목 중에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한번 가져볼 확신이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네. 종목 중에 한 종목. 진짜죠? 네.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바닥에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전에요. 지금 마르스 전문가님 완전 막 이러면서 네. 확신합니다.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확신해도 되겠어요? 글쎄요. 이 주식시장에는 네. 확실하면 상당히 좀 다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좀 이제 예리하신 부분은 이제 좀 예리하다. 인정한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하는 패턴, 특히 이제 단기간에 뭐 20%, 30% 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대부분 저점에서 대바닥권 횡보를 보이다가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량 터지고 눌렸다 다시 가는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려 갈게요. 네. 자, 삼성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급등하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쭉 밀렸다가 한번 급등하고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오늘자 이제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이런 종목들도 한번 급등하고 또 거래량 없이 눌렸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패턴들을 보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없이 한번 눌렸다가 또 이제 급등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DKT 같은 종목도 한번 급등했다가 좀 이제 눌렸다가 이제 다시금 또 이제 급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종목도 이런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라는 점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대한 이제 3년 정도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도지형 캔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도지형 캔들이 강력한 시세 분출의 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연속 흑자에 그리고 도지형 캔들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진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던 확신합니다 라면서 3가지 종목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수급도 살펴보고 수급이 아니라 실적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도지형 캔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지 그리고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다차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일단은 대량 거래량 터진 종목은 2종목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림비엔코가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거는 이 도지형 캔들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대림비엔코 차트를 보시면은 도지형 캔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거래량은 나왔지만 십자가 모양의 도지형 캔들이 나오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거래량 터진 적 중 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구 업체죠. 근데 이 가구 업체는 거래량도 터지고 도지형 캔들도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대림비엔코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NX의 한 99.5% 정도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99.99999%의 확신을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뭔가 좋은 메시지가 왔어요. 자, 볼까요? 늘 예쁘네요.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NX인가요? 라면서 보내주셨고요. NX입니다. 대림비엔코 나왔고요. NX 팬입니다. NX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NX입니다. NX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 NX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 근데 표정 왜 그러세요? 왜 네. 멍해지셨어요? 약간 너무 들킨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히든 스탁을 이제 시청하시면서 좀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좀 기분이 좀 이제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 수혜주를 강조해 주셨군요. 네, 정책 수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정책의 가운데 있는 핵심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서초동에 200만을 모이게 하고 광화문에 300만을 모이게 만들었던 실질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이번에 이 조국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사퇴를 진행을 하면서 14일에 정말 이 형식적인 정확하게 사표 수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뭐 딸에 대한 논란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11시간 동안에 압수수색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논란들이 거의 정리가 되는 그러한 이슈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한다면은 실제 제가 2020년 4월에 대한 총선이 대선까지 기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총선을 이겨야 대선에 유리한 게 사실인데 그럼 이번에 지금 뭐라 했습니까? 여당한테는 지금의 이슈가 어쨌든 간에 불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슈가 뭐예요? 소멸이 됐습니다. 악재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불리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불리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급등이 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이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악재가 사라졌으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이슈를 최대한 끌어모아야겠죠. 그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정부의 60조 자율주행 투자 그리고 수소차 투자였습니다. 뭐 만든다 했어요? 무리수인 것 같지만 플라잉카를 만든다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차를 만들겠다. 그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지금 60조란 투자를 정부에서 끊임없이 진행한다. 다 아시겠지만 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정책, 가장 큰 우리의 지지를 얻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겠는가? 그 이슈 다음 힌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힘을 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겠죠? 네, 사실상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16일입니다. 오늘 국장급 회의가 한일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이번에 시작이 된 거죠. 어떤 게 시작이냐?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를 하면서 정말 최악의 악재를 달리다가 한국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최초로 맺었던 일본과 군사협정이었던 지소미아를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북한에 쏘는 미사일을 포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이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거를 솔직히 해결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일에 대한 국장급 협의가 오늘자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그 더불어서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더 강하게 서로 간에 화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나루히토 이번에 1왕 즉위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50개국에 있는 나라의 대략의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이 모여서 이번 나루히토 1왕의 즉위식에 참가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왕 즉위식이 뭐 엄청난 거냐겠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거는 그만큼 일본에서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왕 즉위식이 정말 큰 이슈예요. 근데 그 1왕 즉위식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뭐 유명한 인사들이 가는데 한국에선 누가 가냐? 한국에선 바로 이낙연 총리가 이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간다고 이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가긴 가는 건데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낙연 총리는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동아일보의 도쿄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본과 일본의 문화라든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이 우리 국가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에 한일 의원연맹의 부회장까지 지내면서 실제로 일본과 굉장히 친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아마 이낙연 총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이슈까지도 지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악재와 최악의 아베 총리로 인한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바로 지금의 이낙연 총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여당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수혜주들이 당연히 뭐예요? 큰 급등, 큰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총선 수혜주로서 아직 급등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 이번에 1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가하면서 정책 수혜주로서 총선 정책 이슈로서 주가 급등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고사 전문가님 혹시 좀 눈치채셨어요? 오늘은 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좀 그쵸? 이제 쉽게 내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가지고 좀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간만에 좀 이제 쉬운 이거 또 문제 이렇게 좀 나온 것 하셨어요? 같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요 관련주들이나 또는 이제 정책주들 한번 찾아보는 것이 괜찮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큰 급등이 많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권에서 좀 이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뽑아온 종목이 바로 HSD 엔진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낙연 총리 관련된 정책 이슈로서 한번 이제 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자면 이제 TK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낙연 총리 관련된 정책 이슈로서 또 한번 좋은 시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한번 상승 이후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단 말이죠. 거의 막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아래 꼬리를 크게 달면서 이제 지속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남선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특히 남선 알루미늄 같은 시간 외에서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배제하고 TK 케미칼 아니면 HSD 엔진 뭐 이 정도로 좀 추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종목이 제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제가 사실상 이 총선주 하면은 가장 이제 대장주를 항상 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 총선 정책 수혜주입니다 하고 드리고 나서 제가 손실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총선 정책 수로 처음 드린 종목이 뭐였냐면은 그 종목이 바로 한국프렌즈였어요. 한국프렌즈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 음봉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음봉 구간에서 공개한 이후에 하루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주가 급등세가 대략 29%까지 급등세를 만들어내면서 이 히든스탁을 보셨다면은 누구든 충분히 30% 이상의 수익이 가능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공개한 게 뭐였냐면은 SDN이라는 총선 정책 수혜주였습니다. 이 종목 언제 드렸냐? 이 양봉에 드렸어요. 이 양봉에 드리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떠서 매수가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세가 꾸준히 나와주면서 대략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은 거의 30% 가까이 28%, 30% 급등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프렌즈 30% 이어서 SDN도 30% 갔고요. 거기에 따라 대신용모통신도 15%, 20%, 오픈베이스도 20%, 제가 총선 정책 수혜주로 한다면은 20%씩, 30%씩 연속으로 급등세를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부터 총선 정책은 진짜 시작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과거에 급등이 나왔던 진양화학 같은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급등이 나왔던 저점에서 얼마 갔어요? 바로 거의 뭐 1, 2주 만에 160% 이상 급등을 만들어주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처럼 바로 정책 수혜주가 한 번 뛰면은 160%, 150% 뛴다. 지금 30%, 20% 갔던 종목들은 이제 시작한 거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최저점에서 이번에 1왕 즉위식 정책 수혜까지 더불어가면서 총선 정책 수혜까지 동시에 받는 이 총선 정책 대장주를 찍는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150%, 200% 갔던 종목의 후속주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총선 정책 상한가 후속주로서 충분히 급등이 기대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남아산업 와 있고요. TK케미칼이 더 많이 보입니다. 남아토건도 보이고요. 남선알미늄, 그러면서 핫띵 이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친 소개해 주세요 라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남선알미늄 보내주셨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남아산업, 보혜양조잉 이렇게 보내주셨고, NX,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NS 하면서 평소에 강조하신 거래량 터진 후 도지형 캔들려 라면서 보내주셨고, 마르스 전문가님께 화천기계까지 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다 온 것 같아요. 혹시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NX가 정답이었습니다. 광고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네요. 했던 거. 매니저님 광고 출연하셔도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네.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NX 가격 네.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최근 정책 이슈로서 한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량 한번 터지고 그리고 음봉을 그리는 이런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 자체로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 여부도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날 시초가 이하로 좀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음봉 매수가 가장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50원 라인대, 자 1,450원 라인대 좀 이제 이 장기 이평선 플러스 5%권 살짝 위에 걸친 자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70원, 자 1,170원 라인대 좀 이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170원, 그리고 시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NX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7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제가 왜요? 또 표정 아니요. 또 큰 눈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오늘 제가 더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슈가 좀 크게 더 터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혜를 강력하게 받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악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 한 번도 히든스탁에 나와서 총선 정책 수혜자라고 소개드리고 져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한국 프렌즈 30%, SDN 30%, 대중용모통신 15%, 오픈미스 21%, 총선 정책 수혜주는 대부분 20%, 30%씩 급등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왕 즉위식이 얼마 나왔는데 1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 상한가 후속주라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올라갔던 총선주 중에서도 가장 큰 대장주다. 지금도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 한 번 시작하면 총선주는 100%, 150%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상한가를 연속으로 3번, 4번 들었는데 이번에도 5번, 4번째 이 연속 상한가 후속주로서 총선 정책주를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에 마르썸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이 한 종목 공개하거든요. 이 최근에 제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이 모든 거를 만회할 만한 단번에 바꿀 만한 상한가 후속주 오늘 꼭 방송 끝나고 9시에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내일은 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항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그렇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 금지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바닥 끓이면서 갑자기 툭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 추세 전환하면서 쭉쭉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단기 테마, 뭐 하루 이틀 정도 수급 들어오고 말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단기 테마에 관심을 가지다가는 고점에 그냥 물리거든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심 테마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요.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에서 그냥 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는 종목들은 보통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수급이 없는 종목들은 조심해서 절대 대응하지 말고 매수하지도 말고 웬만하고 건들지를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남자 마르스. 받아줘요 빨리. 마르스. 아니 정책 수혜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지가 꽤 됐잖아요. 정책 수혜주 주실 때마다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등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잘 갈 수 있겠죠? 네, 사실상 제가 지금 총선 정책 수혜주를 아까 얘기한 히든스탁에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접은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항상 뭐 한국 프레임 상한가 대부분 20% 30%씩 계속 급등을 만들어줬는데 이번 종목은 지금까지 드렸던 총선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면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시장은 지금 총선 얼마 남았습니까? 실제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총선을 이기면은 거기서 대선까지 갈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왕직위식에 가서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지지를 위한 것이고 60조 투자한 것도 지지를 위한 것이에요. 지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 다 총선이라고요. 총선 정책 수혜주만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고 뛴다 그러면 당일 상한가 40%, 50%까지 뜁니다. 근데 최근까지 시장이 빠질 때 3, 40%씩 갔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 뭐라 했습니까? 쌍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시장 조금 더 올라가면 수급 더 크게 들어오고요. 뛴다 그러면 30%, 40% 뛰고 40, 50%, 60% 뛰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아직 거래량도 별로 안 들어온 종목이에요. 저점에서 뛰면은 최저점에서부터 20, 30%, 40, 50% 단번에 급등할 수 있으면 단번에 계좌 손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으면 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은 좋은데 내 계좌만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계좌를 단번에 바꿀 수 있으면 한 총선 정책 상한가 후속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